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전국 국공립 유치원 충원 보고서에서 경북의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북도의회에선 어린이집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와서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발표된 2021년 전국 국공립 유치원 충원 현황 보고서에서 경북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8일이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유치원 충원 현황 이 자료에 보면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이 한 5천여 개쯤 되거든요. 충원율이 72%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그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제 실제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3년 내에 신설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국공립 유치원의 어떤 그게 이제 한 330개쯤 되는데 그의 어떤 충원율을 보면 절반 50%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유치원이 44개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원율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국공립 충원 비율이 6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이들 구하기가 힘든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의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예. 사실 유치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원화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죠.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아수가 감소하고 또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거기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보육을 또 하거든요. 네. 가정보육을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이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이렇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면 지역의 어떤 그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일부 이제 그 학부모들이 그 집과 가까운 어떤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집과 가까운 사립 유치원에 선호하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을 가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대부분의 이제 그 초등학교에 딸려 있는 병설 유치원이나 이게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그렇게 이제 사립 유치원에 비해 가지고 선진화됐다든지 현대화됐다든지 하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지금 굉장히 맞춰주지 못한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보육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숫자를 늘리는 그만큼 그런 어떤 질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 유치원의 어떤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도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유아수도 감소하고 네네.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네, 그렇죠. 학부모들 기대에 못 미치는 네, 시설을 중요하죠.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2017년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유치원이 부족해서 유치원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어이구, 저도 그때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예.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아주 심각했죠. 아이고, 제가 보면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치원에를 보내야 될 이 부모 입장에서 주로 이제 젊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들은 전부 다 자기 직장이 있고 대부분 다 지금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도청 신도시 일대에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당연히 우리 애를 안전하게 맡겨놓고 부모들은 직장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교육 환경이 오히려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젊은 신혼 부부들 또 젊은 층에 이 부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도 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 심각한 거였던 거죠. 아예 뭐 유치원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엄재정 기자께서는 전국적 현황이라 쭉 얘기해 주셨던 거는 오히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치원의 중원율이 낮은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경북의 경우에 그것도 경북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예천의 경우에는 신도청 지역이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의 이 그 시골을 끼고 있는 기초 이 단체 중에서 인구가 그래도 는 곳이 유일하게 는 곳이 예천군입니다. 그렇죠. 네, 예천군인데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 어린 자녀들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치원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야말로 유치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대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경상북도와 이 경북교육청 중심으로는 이 영유아들 숫자를 대략 한 220명 정도를 예측을 한 겁니다. 예. 이제 들어올 이제 영유아를 22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스탠바이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훨씬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140여 명은 오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그 교육청 그리고 도청 앞에서 이제 뭐 지금 저 자료 화면이 뭐 나가겠죠. 뭐 항의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 시점에는 그야말로 도청이 막 옮겨왔을 시점이거든요. 네. 옮겨와서 이제 그야말로 뭐 좋은 일만 있어줘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보육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시점에 이런 유치원 대란 문제를 그럼 갑자기 없는 그 유치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첫째 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만들어야 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근처에 이제 그 예천읍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또 성당이 있습니다. 이제 종교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도록 병설 유치원을 긴급하게 이제 인허가를 이제 절차를 만들어서 일부러 이제 수용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공립유치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립유치원이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제 그 시점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인식이. 그 시점에 해도 왜요? 그 뉴스 많았지 않습니까? 유치원 원장들 이 원화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 지원 받잖아요. 부실급식에 그다음 그 돈 가지고 착복하고 횡령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그 유용하는 거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이었죠.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이거 전산 회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이제 이런 비리는 없도록 이제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투명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립이 됐던 이제 이 그 사설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는 좀 많이 개선되어서 국공립 가리지 않고 이제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은 좀 점점 되어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천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경북 그야말로 유치원 대란의 얘기. 예. 네, 이상입니다. 예. 5년 전에는 유치원 대란이었는데 또 지금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쟁이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왜 이렇게 텅텅 비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충원율 문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어린이집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북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누리가정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이죠. 이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 특수학교 예. 학생들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현금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다 보니까 쏙 빠진 게 있죠. 어린이집. 이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한 2만 2천 명 정도는 어린이집 애들이 사실 이제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 어린이집 연합회 뭐 회장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학부모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청 앞에서도 항의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에서도 막 기사 나오고 시끄러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이제 도의회에서는 그럼 이제 그 3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판단에서 조례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경북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7세 이하, 그러니까 7세가 6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 모든 아동들에게 보육 지원금, 그러니까 교육 재난 지원금이 아닌 보육 지원금을 전체에 이제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예. 도의회에서는 그와 별도로 그 교육 재난 지원금 3에서 5세 어린이집 애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교육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추가로 줘야 된다는 지원 조례를 두 가지 동시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는 두 가지가 이제 상정이 됐죠. 상정이 돼서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네.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느냐라는 어떤 반발이 있었고, 자기들이 이제 법제처에 또 유권 해석을 하니 법제처에서도 똑같은 어떤 그래 어린이집은 소관 부서가 교육청이 아니고 도청이다. 예. 행정기관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이제 도교육청이 지원하도록 만들려는 조례를 이제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난 14일 날 경북도에서 상정된 보육지원금 조례를 일단은 통과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올 연말까지는 취약전 전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은 이 전체 이제 그 예산이 전체 예산 한 243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북도 입장에서는 243억 원을 전체로 이제 보육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주게 되면 또 내년에는 또 농민들에게도 또 농민수당 뭐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60만 원 정도 농민수당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 누리과정에 있는 2만 2천 명, 66억 정도 되는 어떤 예산은 교육부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북도 도청의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소관 업무는 도청이 맞지만은 예. 그 어린이집에서 3세에서 5세가 교육받는 누리과정의 어떤 교육 소관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 이제 누리과정을 이제 소화를 하거든요. 그 업무는 누리과정의 업무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해석을 법제처에 다시 또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때 이제 법제처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66억 원이 이제 그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그걸 포함한 전체 영유아 애들에게 보육지원금으로 도청이 지원하느냐 이제 결정 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예산을 두고 교육청과 네,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의견이 예. 팽팽한데요. 예. 그렇다면 두 분은 누가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 지방자치제의 이제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 많은 얘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을 해서 지방 스스로의 자치 권력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분권인데, 그러면은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지방자치제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으면 지방 사무 안에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지방 사무 안에서 A와 B 방금 이런 첨예한 부분은 그럼 조정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을. 예. 이런 조정 협의 대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퐁하는 거죠. 예. 도는 도대로, 교육청대로. 그러니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선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무 조정 기구나 협의체가 있어줘야 된다. 여기는 민간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서 이 제3의 어떤 거버넌스가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럼 어쨌든 발동이 불은 떨어졌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엄 기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자,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 행정적인 문제는 도가 한다 치지만 걔들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을 하는 교육청입니다. 네. 그러면 돈이 있는 쪽에서 좀 주면 되지 않을까요?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 2천 몇백억 있습니다. 2월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액수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급한 대로 좀 주면 어떨까요? 엄 기자님, 저 틀린 얘기였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북도에서 이제
보육지원금이라는 조례를 이제 그 도에서 이제 개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제 240억을 가지고 이제 보육지원금을 이제 영유아들한테,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들, 전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데, 왜냐하면 도청에서 이 이제 그 3세, 5세 어린이집 애들에 대한 재난교육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은 이게 경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 타 광역단체의 이제 그 사례가 되어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해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도 뭐 도청에서 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거하고 별개로 실제로 이제 이 재정 문제를 따져보면은 도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농민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 있는데 예.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지방교육청의 재원이 70% 가량이 어떻게 하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거든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이제 그 국세 있잖아요. 내국세와 연동이 돼가지고 국세가 걷어지면 하도 자동적으로 20% 정도가 교육 재원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가만히 예. 있어도 교육재원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의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도 줄고 학령 인구도 줄고 그에 따라 학생 수도 굉장히 줄잖아요. 그럼 실제로 학생 수는 절반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지난 한 2011년 비해 한 10년 동안 따져보면 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지방교육 교육 재정은 곱절로 늘었어요. 오히려 예. 굉장히 늘었거든요. 이제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육 재정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교육청에서 그 연수, 자기들 고유의 어떤 연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연수한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사실 재정을 자기들이 좀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재정을 좀 많이 좀 낭비하는 펑펑 쓴다라는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돈이 없다고 이렇게 좀 알려소리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6억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두 분 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 앞으로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지금 오늘 현재 이 주제가 이제 그 국공립 유치원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인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인구 추계를 보면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뭔가 하면 남녀가 어쨌든 평생 동안 아기를 한 명이라도 낳을 수 있는 그 예측되는 숫자입니다. 예. 이게 0.83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진행자께서는 좋네요. 저 출산을 나중에 좀 하셔야 국가사에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한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추계를 놓고 보면 지금 애가 없어진다는 건 뻔하잖아요. 시골 더구나 없고. 예. 그러면 저는 교육 체계 좀 바꿔야 된다. 특히 이제 영유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유치원도 국공립 가리지 말고 단설 유치원으로 가야 되고. 예. 어쨌든 국립이나 공립이나 어쨌든 공적 영역에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립은 국가에서 예산 조사하는 거고 공립은 그 지자체가 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구분하지 말고 좀 일원화시켜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좀 구분하지 말자.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예. 네. 지금 뭐 3세에서 5세에서 7세, 7세에서 그다음 취학 이거 일일이 구분할 그럴 상황 아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저는 이거는 일원화시켜서 정말 좀 표준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 예. 운영 체계부터 해서 저는 그걸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국립, 공립, 어린이집, 예. 유치원 다 그렇죠. 네. 단일화해야 한다. 네, 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 네. 저는 뭐 앞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우리 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떤 구별, 뭐 소관 부처의 어떤 구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뭐 좀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 그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시설 현대화해야 되고 또 사실 그 통학버스 같은 것들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좀 지원책들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게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 보육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난리고 일부 지역에서 텅텅 비고 이런 어떤 불균형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충원율 미달,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